요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화두로 꼽자면 청년 정치 그리고 부동산 이 두 가지일 텐데요. 오늘 이슈 인터뷰에서는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과 함께 이 두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현안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심상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목소리로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최근에 아무래도 이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당대표 바람이라 그럴까요? 돌풍 네.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진정 어떤 정치권의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다가 뭐 사그라드는 이런 현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먼저 이준석 대표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이준석 돌풍이 기성 정치권을 많이 흔들어 놨고, 네. 이제 앞으로도 낡은 정치를 갈아엎는 아주 중요한 그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성 정치는 네. 낡은 정치와 기득권 정치 두 측면이 있는데, 예. 이제 이준석 돌풍은 이 가운데 낡은 정치는 확실하게 심판한 것 같아요. 네. 이른바 이제 장유서 정치라든지 또 뭐 참모가 써준 글이 아닌 자신의 소신으로 말하는 거라든지 또 네. 이번에 경선 비용이 3천만 원밖에 안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모습들은 기성 정치의 낡은 행태와 문법을 확실히 뛰어넘는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러나 이제 또 한편 우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의 근원은 기득권 정치에 있다고 봅니다. 예. 이제 이준석 대표께서 이 기득권 정치를 혁신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하. 이제 앞으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대체로 이제 지금 이준석 대표의 공정과 능력주의 네. 이런 이제 입장을 볼 때 예.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정과 능력주의가 지금 말씀해주신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는 수단이다라고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공정과 능력주의, 뭐 소위 토론 배틀로 대변인을 뽑고 자격 시험을 봐서 지방선거 공천을 하고 그 다음에 공정을 위해서 여성 청년 할당제 폐지 이게 아마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회의적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청년들이 좌절하는 게 이제 그 뭐 채용 비리 같은 것 때문에도 좌절하지만은 네. 하여튼 뭐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회 네. 이에 대해서 좌절하거든요. 출발선이 동등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데 어떤 사람은 100m 앞에서 출발하고 네. 어떤 사람은 1km 뒤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을 우리는 이제 공정이 아니라 불평등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공정도 부모도 실력이라는 정유라식의 세습능력주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부모는 바꿀 수 없어도 사회는 바꿀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출발선의 격차를 적극적으로 시정해서 평등한 조건 속에서 경쟁하도록 하고 또 네. 실패한 사람도 구제받을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네. 저는 국가의 책무이고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오로지 시험 성적으로만 줄 세우겠다는 것이라면 네. 그거는 이제 약육강식 사회가 연상이 되죠. 네, 그러면 이제 국가와 정치가 왜 필요한가? 네.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이해가 되는 것은 1단계가 기득권 정치. 네. 이미 뭐 능력도 검증 안 된 분들이 기득권으로 자리 차지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은 타파해야 한다. 그런데 2단계로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가 내세우는 것이 능력주의 철저한. 그런데 그 능력주의가 이미 다른 출발선상에서 획득한 능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네. 3단계로 처음 출발 단계부터 좀 공정하게 그리고 실패하신 분, 뒤떨어지신 분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근데요, 이제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공정이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까지는 뭐 지연, 학연 뭐 이런 또 기득권 이런 게 작용해서 예. 이제 불공정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험으로 공정하게 선발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런 채용 비리는 당연히 없애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런 채용 불공정은
채용 비리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조건의 불평등에서 기인하는 것도 많습니다. 네네. 근데 이거를 이제 할당제, 여성 할당제가 마치 주범인 것처럼 이렇게 아하. 이제 몰아가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도 옳지도 않다. 네. 그런 생각이고요. 네네. 모든 분야에서 어떤 할당제가 다 필요한 건 아니지만 네. 광범한 시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 결정 네. 또는 자원 배분을 하는 그런 분야와 지위에는 할당제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교정할 최소한 안전장치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봐요. 다만 과거에 비해서 차별의 양상이 직업과 분야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을 반영해서 여성 할당제가 아닌 성 할당제 또는 아하. 뭐 세대 할당제 네. 이렇게 이제 논의가 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 당선과 함께 또다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대통령 선거 출마 연령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외신에서도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못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었다. 이런 식의 보도도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 정의당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대통령 선거 출마 연령을 없애거나 낮추자 이렇게 주장을 해오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유권자로만 봐도 네. 2030 유권자가 34%거든요. 예. 근데 지난 국회에 국회의원이 1%였고 이번 국회는 4%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청년 목소리가 너무나 과소대표되는데 지금 시대 정신이 돼버린 이 청년 문제는 기성세대 책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자격 없다고 봐요. 마이크 줘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기후 위기나 불평등 등 이제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 예. 그들의 의견 없이 지금 4060이 다루고 있으니까 이분들은 절박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청년들이 이 자신의 현안을 대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 2030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 네. 그 미래 사회의 아젠다와 기획은 그분들의 감수성과 열정으로 준비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결정할 권한을 줘야 된다. 이런 걸 고려하면은 대통령 출마 연령 제한하는 건 우스운 일이라고 보죠. 네네. 그래서 저는 지난 대선 때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선출직 후보의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자 이런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셨죠. 그래서 네. 예, 원칙적으로 선거권, 피선거권을 일치시키고 선택은 유권자의 몫에 맡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또 다른 정치권 현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계속 뜨거운데요. 특히 종부세 관련해서요. 민주당에서 종부세를 상위 2%만 내는 곳으로 완화하자. 이렇게 이제 잠정안이 나왔고 당내 의견이 모이고 있는 과정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의원님 종부세 완화 방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제가 계속 비판을 했는데요. 네. 이제 집권 여당이 집 없는 40%의 진짜 고통은 외면하고 4% 집 가진 분들의 민원 수리에만 지금 혈안이 돼 있다. 네. 저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고요. 네.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집값 안정화 대책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보유세야말로 집값 부동산 가격 안정화 장치나 다름없어요. 예. 집값이 오르면 종부세 늘어나고 그러면 집값 상승을 억누르게 되고 또 집값 떨어지면 그만큼 종부세 부담도 줄어서 시장 가격 균형을 유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집값 폭등을 추동하는 게 고가 주택이에요. 네. 그러니까 종부세가 이들 주택에 적용하는 건데, 이제 대상을 2%로 제한하면 사실상 절반으로 줄이자는 거거든요. 네. 집값이 몇 억 올랐는데 세금을 깎아준다면 조세 정의에도 어긋나고 아하. 무엇보다도 맘 놓고 투기하라는 신호로 아마 전달이 될 겁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 여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분들이 종부세 완화 주장하면서 노무현 정신을 거론해요. 네. 근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으면 아마 그분들에게 불호령을 내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네, 그리고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문제요. 특히 공직자들이 국민들은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 참 분노를 많이 야기했는데요. 네. 국회의원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자 이런 이제 여론이 조성이 됐고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 통해서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권익위 통한 전수조사를 받아들였는데 문제가 지금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조사할 때는 직무 회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네. 국민의힘 조사할 때는 직무 회피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혀서 좀 논란이 있고요. 의원님도 또 정의당도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일단 그 어느 당이나 공정하게 하는 게 좋겠다. 네. 굳이 불필요하게 논란을 권익위원장이 자초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저는 이제 일단 이제 민주당이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그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도 미리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조치하겠다 아하. 이 선을 좀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이제 이 후속 조치가 중요한데 저는 지난 몇 달 동안에 국회가 어렵게 합심해가지고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이해충돌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투기할 경우에 공직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이렇게 하도록 됐고 또 예. 국회의원도 이제 처음에 이해충돌 방지법 대상에서 뺐는데 이번에 이제 포함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 법적으로 소급 적용이 안 되거든요. 지금 국회의원 전수조사 결과에 적용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네. 이제 국회에서 의결로서 이 법에 따른 실천 의지를 보이는 네. 방법이 있다. 아하. 이거 따르지 못할 사람은 국회의원 그만둬라. 네. 이제 그렇게 정도 의지를 밝히면 국민들이 박수 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후속 조치가 필요한데 지금 뭐 탈당이다, 뭐 출당이다 이런 정치적 조치로는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테니까 국회 네. 의결로 소급 적용을 해서라도 네. 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만 정치권 또 국회가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공공주택 특별법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앞으로 그렇게 적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국회가 지금 불신을 많이 받고 있고 또 국회의원들 중에도 이에 저촉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국민들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법적으로는 소급 적용이 안 되지만 예. 국회 차원에서 의결함으로써 아하. 스스로 실천 의지를 보인다면 그 네. 정도 된다면 국민들이 저는 박수 치고 신뢰를 하시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원님 마지막으로 그동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위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이번 네. 광주 붕괴 사고 참사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탁 막히거든요. 네. 우리가 이것을 언제부터 지난 대선 이전부터 대선 네. 때도 다 약속을 하고 했는데 작년 말에 저희가 단식 농성을 해가면서까지 제대로 좀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은 네. 두 거대 정당이 협조를 안 해가지고 이제 구멍 숭술 뚫린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법리 논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 붕괴 사고에 대해서도. 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를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나누는데 네. 산재를 적용하자니 현장 노동자가 아니고 네. 시민재해를 적용하자니 또 공중이용시설이 아니다. 네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중대재해 앞에서 이런 법리적인 논란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네. 그러니까 노동자 시민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자는 게 중대재해법의 취지인데 네.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하고 네. 미흡한 부분 시행령에 담아서 보완하고 네. 이거 부족하니까 반드시 추가 입법을 통해서 네. 적어도 돈보다 예. 생명이 우선인 사회는 우리가 확립을 해야 네. 최소한 우리 사회가 선진국 대열에 갈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절박한 마음입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